안녕하십니까. 금요일 12월 10일입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그 전성기밀인가 그때 갔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국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 알아보니까, 관계자들로 알아보니까, 그때는 미국에서 그 박근혜를 보냈대요. 내 생각은 맞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중국이 방방 떠야 된다는 거라. 오바마 때 보면 그 미국에서 중국을 생각하는 게 중국 아들이 만일에 옆에서 바람을 안 부추기지 않으면은 천천히 올라타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천천히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한국 이게 미국 편인데 한국이 중국에 붙으면은 봐라. 응? 한국이 붙는 거 보면은 한국 저놈들이 붙는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미국한테 이길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게 맞는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저들이 바보 뱅신 새끼가 아니면은 어찌 중국이 미국을 이길 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국에 붙겠습니까? 나 지금도 봐도 지금 문재인이 끝까지 미친놈같이 저리 달아붙는 게 아마 미국에서 사주를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붙으면 중국 놈이 착각해갖고 계속 미국한테 덤빌 것이다. 그래야 우리 미국이 중국을 쳐바리는데 발로 밟아주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런 걸 사주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사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말만 발발 뜨고 북한 말만 발발 떨어가지고 중국 너가 괜히 그만 내가 진짜 힘이 세는 것 같다 야 응?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이 한국이 아닌가 한국 대통령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중국에 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발로 채기도 하고 우리 기자도 두드려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문재인이 지가 미쳤다든지 박근혜 지가 미쳤다든지 이런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고요. 이게 과거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보고 한다면 어쩌면은 이번에 중공이 사정없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아마 그렇게 수모를 당했고 10년 동안 당했는데 그 수모를 우리가 만회하려면 적어도 동북 삼성 북한 거지 같은 저런 거 발로 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잘 살게 김정은이만 그렇고 나머지 동포들은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동북 삼성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걸 만들려 그러면 우리 자손이 많아야 돼요. 거기도 적어도 1억 원 살아야 되니까 동북 삼성에 1억 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 다른 거는 몰라도 후손 놓는데 후손을 번창하는데 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서 많이 넣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보고 이 생각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고정 가치로 민비 가치로 대원군 가치로 길을 막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여론이 있고 세계 방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바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법 한가닥 그런 아들을 그려놨는데 공산주의 아니 저들은 실제로 공산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좋아해가지고 미국에다 아들 딸 다 보내서 공부시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무식하게 중국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썩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경제가 한쪽으로 삼성이나 SK라든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 한 10개 그룹 정도는 세계하고 경쟁이 돼요. 그것들은. 되는데 저들은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몰빵을 해준 거 아닙니까? 다른 놈들은 이 일 하지 마. 너들만 해. 해가지고 저들이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들이. 그래야 몬사람 나라가 힘을 좀 가지고, 응? 세계하고 어깨를 좀 붙여가지고, 좀 경쟁에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니 서로 조금 양보를 해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사실 잘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좀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응? 근데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분들이 이 돈은 갖고 있고 이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도할 수 있고 중생을 구할 수 있고 중생을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권력은 또 권력 나름대로 그런 게 있죠. 그렇다는 거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고 인간이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똑바로 차리면은 좋겠습니다. 또 이성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감성이 더 먼저 차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뻐 보는 여자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으로는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성적이고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약간 감성적이다. 그걸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싸움이 좀 덜 할 겁니다. 민주공화는 감성적이면서 감성이 앞서고 이성이 조금 뒤처지고 그러면 곤란하겠지만은 사실 그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감성을 좀 숨기고 이성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도달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차이. 이 차이가 사람을 좀 뭐랄까 서정적이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비정한 사람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사회공산주의는 비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유공화주의는 민주공화주의는 서정시를 쓰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밤 9시 됐습니다. 그 말이 맞네. 서정주의와 독한 주의, 독한. 이상.